안녕하세요. 책쉼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걱정 한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 또 우리 자신들도 그래가는 걸 부정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한창욱 작가님의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는 수많은 감정 중에서도 우리를 유독 지치고 힘들게 하는 6가지 감정, 즉 불안, 외로움, 분노, 무기력, 열등감, 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중 불안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까? 얼굴의 기미나 주근깨 등을 레이저로 제거하고 나면 피부가 깨끗해지듯이 불안도 제거해버리면 인생이 환해지지 않을까? 불안은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일 인류에게 불안이 없었다면 인류는 오래전에 멸종했으리라. 불안하기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었고, 불안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 길로 돌아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불안하기에 사체는 불태우고 물은 끓여 먹여서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불안은 미래를 대비하게 하고 일처리를 꼼꼼히 하게 함으로써 실수를 미연에 방지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불안 상태에 빠질 경우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적당한 불안은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력을 높여줘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까지도 불안해진다. 어떤 때는 불안이 폭탄처럼 느껴져서 제거할 수 있다면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솟구친다. 그러나 제거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는 편이 현명하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불안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인간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생존력을 지닌 동물임을 의미하며 전두엽의 발달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장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 근심을 안고 태어난다 라고 했고,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라고 했다. 불안은 인간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불안하더라도 불안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면 불안을 이대로 방치해둬도 괜찮은 걸까? 인간 생태학 분야의 권위자인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모 교수는 2006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산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쓸데없이 너무 많이 걱정했던 일을 꼽았다. 인생에서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 불안에 시달리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불안은 정신뿐만 아니라 아까운 시간 또한 갉아먹는다. 무엇보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스스로 과도하게 몸집을 부풀린다. 불안을 본성에 맡긴 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노인이 되었을 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노인들처럼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되리라.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불안한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걱정에 대한 관점 바꾸기. 불안은 여러 얼굴로 우리를 찾아온다. 그중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불안이 근심 걱정이다. 걱정은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고 대처 방안도 다양하다. 80세의 노인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핵전쟁에 대비하여 지하 벙커를 파고 갓 입사한 청년이
퇴직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부터 제2의 직업을 물색하는가 하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회사로 돌아가 눈앞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걱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작가 어니제이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고작 4%뿐이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불필요한 걱정인데 인생의 대부분을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마음의 평화나 기쁨도 잃은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탈무드에서도 인간은 앞날을 미리 알 수 없는 동물이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탓에 그나마 즐겁게 살아가는 거라며. 사실 우리는 실제보다 인간이라는 동물을 과대평가하고 나 자신의 능력 또한 실제보다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일 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평가는 아니다. 비록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독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어서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지만 미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인공지능조차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은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동물 중 가장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유관스럽게도 예언자로서의 능력은 젬병이다. 전두엽이 지닌 진정한 능력은 예언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피드백을 통해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바로잡은 뒤 질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즉, 우연히 발생한 일을 필연으로 만드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라고 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걱정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걱정은 불안만 가중시켜서 가뜩이나 짧은 인생을 더욱더 짧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멋진 날개를 가졌을지라도 웅크리고 있어서는 하늘을 날 수 없다. 나비는 누에고치를 벗어야 하고 새들은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비상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쓸데없는 걱정은 제거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근심 걱정에 대한 관점만 바꿔도 삶이 훨씬 즐거워진다. 걱정을 두 가지로 분류하라. 공무원 시험이 넉 달 남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대학 졸업하고 시험 공부를 한 지 5년째네요. 그 사이 동기들은 승진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이번에 떨어지면 계속 도전해야 하나, 더 늦기 전에 중소기업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생각이 많아요.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다 보니 집중력도 점점 더 떨어지고. 마음이 불안한 까닭은 걱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4%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신경 쓰여서 불안하다면 걱정을 단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좋다.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하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분류 작업에 들어가라. 내가 결과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4%의 걱정인가? 그렇지 않은 96%의 걱정인가로. 처음에는 분류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걱정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점점 정체가 명확해지면서 분류 작업이 쉬워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달인의 경지에 올라서 마치 흰 옷과 검은 옷을 분류하는 것처럼 걱정이 떠오르자마자 바로 가를 수 있게 된다. 후자라면 곧바로 뇌에서 지워라. 오래 붙들고 있어봤자 마음만 불안하고 시간만 빼앗길 뿐이다. 종교가 있다면 그분에게 의지해도 좋고, 무신론자라면 인생이 뭐 그렇고 그렇지 라고 생각해도 좋다. 팝송을 좋아한다면 도리스 데이의 케세라세라를 부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케세라세라, 무엇이 되든지 간에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전자라면 걱정 자체를 꿈, 일, 공부, 생활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여라. 만약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고 불안하다면 목표를 점검하라. 중단기 목표를 살펴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한 뒤 당장 실천 가능한 항목을 늘려나가라. 다가오는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걱정이라면 현재의 나의 실력과 위치를 점검하라. 어떤 과목에서 몇 점을 더 올려야 안정권인지 확인하고 점수를 올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이미 합격선을 초과한 과목은 공부 시간을 줄이고 합격선에 미달인 과목에 시간을 집중 투자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라면 매출을 올릴 체계적인 방법을 당장 모색하라. 현재 매출을 확인하고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매출 향상의 방법을 찾아본 뒤 실행에 들어가라. 만약 아랫배와 옆구리 살이 쪄서 건강이 걱정이라면 걱정만 붙들고 있지 말고 당장 운동을 시작하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력을 측정한 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라. 이런 걱정들은 실행에 옮기면 결과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인간은 수많은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걱정을 단 2가지로 분류하는 습관만 들여도 불안으로 말미암은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나만의 인생 살아가기. 연봉이나 복지는 대기업과 비교하면 형편없어요. 하지만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좋고 회사도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어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럭저럭 만족하는데 어머니가 난리예요. 동생은 지방 사립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명문대 나와서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거 창피하니까 당장 때려치우래요. 저는 회사와 함께 성장해 보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만 흔들리네요. 정말 이러다가 어머니 말씀대로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사기업은 힘들 것 같고, 지금이라도 공기업을 노려보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옳은 걸까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쟁과 비교다. 속세를 떠나서 사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경쟁과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 특히 경쟁이 치열하다. 많은 사람이 달려들지만 성적이든 지위이든 간에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윗자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 학창시절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와서도 치열하게 경쟁한다. 건전한 경쟁은 성장 요인이 된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은 불안과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나만의 인생 살아가기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나만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하고 타인의 눈치도 덜 보게 된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합리적이고 선량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와 그리고 타인의 생활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는 무의미하다며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안은 목표가 없거나 방향을 잃은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기 쉽다. 나만의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다. 주변 사람이 잘 돼도 부러워할지언정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나 또한 잘 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분발의 계기로 삼는다. 일찍부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면 좋지만 세상 일이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성인이 되는 사이에 꿈도 신압으로 사라져버리고 아무 목표도 없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다. 살다 보니 원래의 꿈과 멀어졌다면 새로운 꿈이나 목표를 정하는 게 좋다. 거창해도 좋지만 딱히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지 방향을 정해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일단 꿈이나 목표가 정해지면 불안에서 벗어나 한층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에서 리어왕의 비극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안이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세 딸의 사랑과 효심을 확인한 뒤 왕국을 나눠주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 한다.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러나 가장 멋진 고백을 하리라 예상했던 막내딸은 기대를 저버린다. 반면 두 딸은 감동적인 고백을 해서 모든 걸 물려받는다. 리어 왕은 왕위와 함께 명예의 부귀영화, 자식을 잃고 눈이 먼 채 광야를 헤매며 울부짖는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비틀즈의 멤버이자 반전 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레논은 마치 그의 대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말해줄 사람은 필요 없다. 당신은 그냥 당신 자신일 뿐이다. 나무도 성장이 멈추면 베어질 일만 남듯이 인간의 비극 역시 성장이 멈출 때 시작된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멈춰서지 말고 계속 길을 가야 한다. 새들도 자신만의 비행을 하지 않는가? 비록 독수리의 비행이 멋있다 하더라도 참새가 독수리처럼 날지는 않는다. 물론 잠깐은 날 수 있지만 날개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 오래 날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비행이 즐겁지 않다. 나이가 몇 살이든 성공 혹은 실패와 상관없이 주관을 갖고 계속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사실 그것만큼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기. 내일은 가족들하고 외식하려고요. 주말에는 걷기 동호회에서 괴산에 가요. 화양고곡 일대를 걷는 거죠. 다음 주에는 오사카로 혼자 여행 가요. 금요일 저녁에 출발했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려고요. 3년 만에 만난 알은 종달새처럼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수다를 떨었다.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던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우울증 약도 꾸준히 먹어왔는데 얼마 전부터 끊었다고 했다. 그를 180도로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시각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기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무력증에 빠졌다. 업무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서 일하러 직장에 다닌다기보다 월급을 타기 위해서 마지못해 다닌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자신을 돈의 노예라고 정의했고 자기 관리조차 못하면서 온갖 잔소리만 늘어놓는 부장이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하니 암담했다. 사퇴하고 로스쿨로 방향을 틀려 해도 학점이 어중간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대체 왜 사는 걸까? 결국 돈의 노예가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왔던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눈물이 터졌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울었고 밥을 먹다가 난데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답답했던 그는 9층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처음에는 리모컨을 던져보았다. 산산조각 나는 리모컨을 보니 생명이라는 게 별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 다음에는 신발을 던졌고 다시 며칠 뒤에는 곰인형을 던졌다. 그러다 문득 위험 신호를 느끼고 지인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지인이 정신과 치료를 강권했고 결국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다. 약효는 기대 이상이었다. 산봉우리에 낀 짙은 운무 같은 것이 종일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맑고 투명해졌다. 떨어졌던 집중력도 되살아나서 한동안 외면했던 책도 다시 잡았다. 어느 날 인생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것은 당신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라는 문장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뒤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인생에 대한 해석 자체를 바꾸자 마음속에 맑고 깨끗한 시냇물 같은 것이 흐르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도 나쁘지 않아. 비록 단순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개성이 다 달라서 그렇지 사람들도 좋고 훗날 내가 부장이 된다면 존경받는 부장이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가면 가능할지도 몰라. 한동안 소원했던 가족과도 마음을 터놓고 자주 대화했다. 섬처럼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자신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각종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다. 틈나는 대로 여행도 다녔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길고 축축한 동굴과도 같은 우울증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를 살아가되 미래를 현재 속에 미리 반영해서 살아간다는 점이다. 다른 동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인간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더라도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미리부터 불안을 느낀다. 인간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비관론자들은 낙관론자들에 비해서 쉽게 불안에 빠진다. 실제로 위험이 닥치지 않았음에도 일찌감치 미래 속에 감춰져 있는 불안을 찾아낸다. 하지만 그 위험은 실제가 아닌 착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관론자들은 미래를 볼 예지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걱정을 사서하는 셈이다. 제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갸초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당신이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걱정해도 어쩔 수 없다. 그 무엇이든 걱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래는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결과가 똑같다면 우리는 미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자. 설령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자. 그냥 일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